10월인데 서점에서는 벌써 트렌드 코리아 2023의 책이 나왔다. 교보문고에서 김난도의 저자 강의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 사실 최근에 트렌드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신뢰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그렇게 쉽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 이 책은 3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조사와 케이스를 수집한 후에 가을에 이 책이 나온다고 한다. 올해는 토끼해로 코로나의 4년 차이기도 하고 최악의 불경기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은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는 타이틀로 라빗 점프로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이다. 이건 바로 양극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 양극화라고 하면 더더욱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길 거라고 말하고 있고 이럴수록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과 차별화 그리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뾰족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는 오피스 빅뱅이라는 키워드인데 성장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요즘 세대에는 영혼 없이 일하기, 잘리기 전까지만 일하기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더 이상 노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보다는 성장을 택하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 후의 삶까지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연결하는 K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체리 슈머의 키워드인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더더욱 효율성을 찾을 거라고 한다. 예전에는 욕망을 자제했다면 최근에는 욕망을 좀 합리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네 번째는 인덱스 관계라는 키워드인데 인간관계의 다변화를 말하고 있다. 인간관계의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밀도가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유만한 친구, 술만 마시는 친구, 취미생활만 하는 친구 이렇게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관계에도 연결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뉴디맨드 전략으로 새로운 소비 창출을 말하고 있다. 아까 첫 번째 키워드인 평균 실종에 연결되는 건데 고객 한 명 한 명 맞춤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디깅 모멘트인데 특정 아이템에 몰입하는 현상이다. 쾌락은 생리적인 포만감을 지향하는 반면에 몰입은 심리적 성장을 지향하는데 자기 성장은 큰 지향점 아래의 삶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디깅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발돋움의 모멘트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알파의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 알파의 시대는 2010년 이후의 세대를 규정한다고 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데 이들은 줌으로 화면을 공유하면서 친구들과 공부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또 학교가 끝나면 다의 소리 들렸다가 인생 내 것을 찍고 마라탕을 먹고 버블티를 먹고 이런 순서대로 논다고 한다. 또한 넌 공부를 잘하지만 나는 미술을 잘해 이렇게 서로의 강점을 부각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한한 꿈을 꾼다고 한다. 대신에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현상도 생기고 있고 이 마스크로 인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선제적인 대응 기술인데 이 빅데이터가 나오고 알고리즘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패턴을 예측해서 미리 이제 고객의 한 명 한 명의 고객을 넘어서 한 명의 고객의 오전 오후에 맞춤으로 이제 이 기술력이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공간력인데 이는 더 이상 지루한 공간을 줍고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네버랜드 신도롬인데 이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고 나이 들기를 거부하고 또 아이처럼 재밌게 놀고 싶어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작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인생이란 리허설 없이 매일 무대에 서면서 연기를 배워가야 하는 쉼없는 공간의 연속이다.
모두가 그 배우기를 절대 멈출 수 없는 네버랜드에서 결국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성숙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조금 나이 든 어린 아이들이다. 결론은 이 책은 그 교토3굴 철저한 계획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2, 3분기에 이제 경제가 바닥을 칠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분산하고 또 철저한 계획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2023년도의 의료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또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 그래서 나름 의료계의 키워드의 5개를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효율성 있는 경영이다. 이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전에 무엇을 뺄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돈이 흐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바로 갈등으로 불필요한 인력 소비 비용일 수도 있고 안 쓰는 물건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말하기도 한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력난인데, 인력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는 갈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개별 맞춤의 복지를 통해서 환자뿐만 아니고 이탈하는 직원을 붙잡아야 한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인데, 병원들이 나눠먹기를 위해서 치열한 환자 뺏기 경쟁에서 좀 더 똑똑하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줘야 한다. 우리 병원 고객은 어느 매체에 머물고 있지? 우리 고객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지? 어떤 걸 궁금해하고 있지? 이런 요구와 욕구를 찾아내야 한다. 네 번째로 내가 뽑은 키워드는 진정성 게임이다. 의료 소비자의 변화는 기대치를 올려놓고 더더욱 완벽한 만족을 원한다. 게다가 부정적인 언론 때문에 과잉 진료에 대한 시각으로 의사들을 적대시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런 반응을 단순히 블랙 컨슈머 취급을 할 게 아니고 좀 더 이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제거하는 행위가 결국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인지가 아닌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뽑았는데, 환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광고비를 계속 늘릴 게 아니고 맞춤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환자가 인지를 안 하는 건지 선택을 놓치는 건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병원들은 선택을 못 받고 있는데 계속 인지만 막 관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어쨌든 이런 5가지의 키워드로 의료계도 뭔가 이제 맞춤으로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번 어느 날은 2023년도의 트렌드를 한번 담아봤다.